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기존의 금리 인하 신중론과 함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론 진화에 나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주당 내 반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이 각각 모임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여부를 두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시가 지난 독립기념일 주말 발생한 동시다발적 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비상지원센터를 활성화합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차량 39만 대 이상을 리콜합니다. 일리노이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실시하는 필요 항목 중에 하나가 표준화 시험인데요. 2016-2017학년도부터 11학년을 대상으로 SAT 시험을 제공해왔던 주정부와 칼리지 보드의 계약이 이달 초 만료됨에 따라 주정부 연례평가가 ACT로 전환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5,300만 달러의 6년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3주 전 2014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던 식당이 최근 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초가공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특히 심장병이나 당뇨병으로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초청받지 못한 니키 할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에 예정된 전대를 앞두고 대선 경선 기간 자신을 지지한 대의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이른바 몰카, 불법 촬영 숙박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보다는 이를 쉬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불법 촬영 관련 민원과 신고 건수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기존의 금리 인하 신중론과 함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물가가 2% 목표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열을 우려했던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하지만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좋은 지표가 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파월 의장은 지금은 연준이 물가를 잡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23년 만에 최고치인 금리를 너무 오래 지속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금리를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단서는 끝내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에 언론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는 9월 금리 인하가 시작돼 올해 2차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고 다우지수는 낙폭을 줄여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지난 독립기념일 주말 발생한 동시다발적 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비상지원센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다수의 총격으로 109명이 부상하고 이 중에 19명이 사망했죠. 총기 폭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긴급 서비스 지원센터는 바로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한 리틀 이탈리아 근처 포스코 공원 인근 1312 사우스 레슨 애비뉴에 개소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장 레리 스날링은 기자회견에서 매일 총기 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유지 및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죄 피해자 서비스팀은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기 상황을 포함한 정보와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데요.
대상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포함됩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차량 39만 대 이상을 리콜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BMW가 에어백 인플레이터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차량 39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 차량은 특정 세단과 스포츠 외건이라고 로이터는 전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폭발할 경우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튀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라이슬러도 에어백 문제로 미국에서 알파 로메오, 지프, 피아트 차량 33만 2천 대를 리콜한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날 밝혔습니다. 안전국에 따르면 이들 차량의 앞좌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리노이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실시하는 필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화 시험인데요. 2016-2017학년도부터 11학년을 대상으로 SAT 시험을 제공해왔던 주정부와 칼리지보드의 계약이 이달 초 만료됨에 따라 주정부 연례평가가 ACT로 전환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5,300만 달러의 6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에 소속된 모든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은 내년 봄부터 두 가지 형태의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모두 영어, 수학과 같은 핵심 과목의 숙련도를 중점적으로 측정하지만 ACT에는 과학 섹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교육 관계자는 ACT로의 전환은 일리노이의 학생들이 더 이상 과학 평가를 별도로 치르지 않아도 되며 필수 표준화 시험에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리노이 리포트 카드는 Every Student Success 법안에 포함된 모든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책임 측정의 일환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에 대해 토니 샌더스 주 교육감은 ACT는 안전한 온라인 시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리노이 학생들에게 적합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ACT는 우선 SAT와 시험 과목부터 구성이 다릅니다. ACT는 영어, 수학, 읽기, 과학 등 4개의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되는데요. 각 과목은 1점에서 36점 사이에서 평가되며 모두를 더한 후 과목 수 4로 나누어 총점을 도출합니다. 반면 SAT는 영어와 수학 두 가지 기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에세이 섹션을 추가 선택할 수 있죠. 점수는 400점에서 1600점까지 산정됩니다. 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 전체에서 시행되는 ACT 시험 외에 SAT나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전국 우수장학금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지역학교는 ACT 외 모든 학생 또는 선택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동안 SAT 또는 PSAT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주 전 2014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던 식당이 최근 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두 곳의 인기 식당이 지난 몇 주 사이에 강도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포함돼 발표됐습니다. 웨스트타운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피콜로 소니와 로건스퀘어에 위치한 룰라 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 후자는 최근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상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죠. 룰라 카페는 호텔 요리 부문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상한 지 몇 주 지난 6월 30일 오전 침입을 당한 4개의 사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은 웨스트 캐즈 애비뉴 2500번지에 있는 룰라 카페를 턴 강도들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웨스트 디비전 스트리트 2400번지, 또 웨스트 아미티즈 애비뉴 3100번지, 웨스트 디비전 스트리트 2600번지에 있는 다른 3곳의 사업체에 침입한 도둑들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타이어 레버를 사용해 실내에 들어간 후 현금과 금고, 전자제품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4건의 강도 사건은 모두 당일 오전 3시 8분에서 4건의 강도 사건은 모두 당일 오전 3시 8분에서 오전 4시 53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CCTV에 비추어진 범인들은 16세에서 25세 사이의 흑인 청소년들로 추정되며 모두 어두운 색상의 옷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범행 후 검은색 포드 인피니티 세단을 타고 도망했습니다. 사건 관련 구금된 사람은 아직 없으며 제보는 cpdtip.com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많은 초가공 식품을 먹은 사람들은 특히 심장병이나 당뇨병으로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비 연구 결과가 시카고에서 열린 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연례 미팅에서 발표됐습니다. 국립암연구소 에리카 로프트필드 연구팀은 50세에서 71세 사이 54만 명 이상의 식습관과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데이터는 1990년대 중반에 수집됐고 이 중에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연구 결과 평균 23년 동안 초가공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노인은 가공식품을 적게 먹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약 10% 더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와 핫도그, 소시지 등 초가공 고기는 사망 위험과 가장 강력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강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초가공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들보다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 위험을 특히 높였지만 암과는 관련이 없었는데요. 초가공 식품은 대부분 포화지방, 전분, 설탕 등 자연식품에서 추출된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제품들은 색상, 유화제, 향료, 안정제 등이 첨가되어 있으며 상온에서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죠. 연구팀은 초가공 식품을 적게 먹는 것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미 권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실종된 목사의 시신이 어제 데스플레인스 강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발견한 차량의 번호판을 통해 실종된 목사의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이 바로 일주일 전에 실종된 시카고의 워런 비어드 목사였던 겁니다. 록데일 소방국 성명에 따르면 일주일 전 보안 영상을 검토한 결과 7월 2일 오후 10시 47분경 록데일에서 차량이 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윌 카운티의 한 마을인 록데일은 졸리엣에서 남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어드 목사는 일주일 전 몇몇 지인들과 외출한 후 졸리엣 지역에서 실종됐는데요. 일리노이 번호판 DY20511이 달린 검은색 2013년형 혼다 HRV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안 영상에 나오기 직전 제퍼슨 스트리트과 또 라킨 애비뉴 교차로에서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영상에서 차량이 폐쇄된 도로를 달리며 다리로 향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차량은 이내 도로와 다리 사이의 좁은 틈새를 통과해 약 70피트 깊이의 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비어드 목사의 차량은 데스플레인스 강바닥을 수색하는 다이버와 보트를 동원해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추가 정보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이른바 몰카, 불법 촬영 숙박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보다는 이를 쉬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불법 촬영 관련 민원과 또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 측 대변인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 1일 이후 10년간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모두 3만 4천 건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합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또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가 실내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례 등도 포함된 숫자라며 실제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불법 촬영 피해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CNN은 덧붙였는데요. 또 자체 파악한 불법 촬영 관련 미국 내 재판과 또 수사 건수만 10여 건이고 또 관련 피해자도 최소 75명에 이른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 측 대변인을 인용해 에어비앤비 측이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할 것을 우려해 합의를 종용해왔고 또 합의 조건 중 하나가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루 최고봉을 등반하다 실종된 미국인이 22년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페루 경찰은 해발 6,768m 우아스카란산 제1캠프에서 시신 한 구를 미라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신 수습은 지난 5일쯤 페루 경찰 산악구조팀과 또 설산 등반 가이드 업체 직원이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품에 있던 소지품 중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사망자 신원이 22년 전 실종된 미국 국적의 윌리엄 스탬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신 위에 덮였던 눈과 얼음의 영향으로 옷과 하네스, 또 로프와 등산화 등은 거의 원형을 유지했는데요. 스탬플은 2002년 6월 24일 지인 2명과 함께 등반하던 중 눈사태로 실종됐죠. 당시 3명 중에 1명의 시신은 찾았으나 스탬플과 또 나머지 1명의 행방은 미궁에 묻혔습니다. 우아스카라는 페루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안데스 산맥 일부인 코르디에라 블랑카 산맥에 있습니다. 코르디에라 블랑카 등산 성수기는 남반구의 가을과 겨울에 해당하는 5월에서 9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오는 16일과 17일 진행합니다. 아마존은 이 기간 미국을 비롯한 25개국에서 프라임데이 행사를 펼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유료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여는 할인 행사죠. 프라임데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판매가 이뤄집니다. 지난해 프라임데이 기간에는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팔리며 역대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TV토론과 골프 대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 세계 앞에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은 부패하고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이자 인지장애가 있다며 나라를 이끌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이상한 장난을 할 시간이 없다. 미국을 이끌고 자유세계를 수호하느라 바쁘다. 트럼프는 거짓말쟁이이며 전과자이자 자신만을 위한 사기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편 공화당 전당대회에 초청받지 못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에 예정된 전대를 앞두고 대선 경선 기간 자신을 지지한 대의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을 권고했다고 CBS 뉴스 등이 보도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는 통합의 장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임할 능력이 없고 카멜라 해리스는 미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15일에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합니다. 텐턴 대변인은 헤일리는 초청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헤일리는 그에게 투표할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베일리의 영향으로 시카고 일원에는 어제 저녁부터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쿠과 듀페이지, 윌, 켄터키, 그린 카운티와 또 인디애나 북서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 1시까지 홍수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 호수해변에는 파도가 4에서 높게는 7피트에 이를 것이란 예보가 나오면서 수영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들면서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그치겠고 곳에 따라 해가 비추겠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는 내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64도, 목요일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할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